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정통 정책자금 BJ 코테라 아니 네, BJ 빅머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게 그 아프리카 방송이 버퍼링이 좀 있어서 네. 조금 기다렸다가 얘기를 해야 돼서 좀 그렇습니다. 어, 재미있어요? 네. 오늘이 아니라 이번 주부터 굉장히 날씨가, 월요일은 좀 덜 추웠던 것 같은데,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체감 온도가 10도라 그러고, 오늘 차를 타고 오는데, 아프리카란다. 아스팔트가 입이 얼었나 봐요. 아스팔트에 물이 얼었더라고요. 그래서 노면이 조금 얼음이 있고, 그래서 차들이 참 많이 더디게 가서, 아침에 좀 늦게 왔어요. 네. 보통은 뭐 한 3, 40분이면 오는데 오늘은 한 1시간 1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어, 또 날씨가 추우니까 또 사람들이 차를 또 안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많고 해서 횡단보도에 기다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물론 뭐 여기가 산업단지이고 지식센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다니기도 하지만, 이 시간에 이렇게 조금 늦게 이렇게 다녀본 적이 잘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어, 이번 주에 그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저희가 음, 요걸 특집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박신양 컨셉. 어, 박신양은 저보다 더 너무 멋있기 때문에 거긴 아니고요. 제가 좀 요즘 들어서 롤 모델로 삼는 건 이병헌입니다. 그 뭐지? 이병헌이 나온 영화, 그 멋있는 영화 있잖아요. 음, 달콤한 인생. 그 달콤한 인생에 나오는 그 이미지를 좀 본따고 싶었어요. 어설프게. 하여튼 좀 날씨도 춥고, 그리고 수능도 끝났고, 수능 관련돼서 뉴스도 뭐 예전에는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요즘은 박모 대통령과 관계된 그 탄핵 뭐 그런 내용들 때문에, 그리고 주말마다 지금 토요일마다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를 하고 있죠. 뭐 경찰 쪽에서는 뭐 한 뭐 30만 명도 안 될 거다 뭐 그렇게 축소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주최 측에서는 100만 명이 육박한다. 음, 아마 이번 주말, 그러니까 내일 모레 되겠죠. 모레 토요일 날은 한 200만 명 정도가 이제 또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날씨도 추운데 박모 대통령은 따뜻한 청와대 안에서 관저에서 따뜻하게 있을 텐데, 국민들은 추운 날씨 속에도 그 광화문 벌판에 나가서 그 탄핵을 하라고, 또 탄핵보다는 솔직히 하야를 해야죠. 대통령 아예 실명을 얘기하라고요. 음, 방송심의위원회에 걸릴 것 같아요. 이름을 다 얘기하면, 제가 예전에 잘못해가지고 막 이름을 막 얘기했다가 어, 그 편집되고 파일 업로드 하는데도 막 걸리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명을 다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인터넷 방송이고 하니까, 우리가 뭐 정치 방송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다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뭐 정치적으로 지금 많이 좀 혼란스러운 입장에서 우리 정책자금 관련한 기관,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뭐
정책자금 관련해서 이제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티파라고 네, 얘기합니다. 네, 티파, T-I-P-A. 여러분들이 이제 그 네이버나 다음에서 티파라고 티파란다. TIPA라고 검색을 하시면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 관련해서 그 어떤 사업적인 관련 내용들 이런 걸 보고 싶으시면 기정원 사이트보다는 그 중소기업 현황 시스템인가? 그 있어요. SM테크 사이트. 그쪽을 보시면 조금 더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실 수 있었고,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고문이나 이런 걸 보려고 하면 이제 기정원 사이트를 보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예. 아무튼 우리나라 사이트들은 뭐 이렇게 막 중복된 사이트들이 많고, 아니면 연계를 좀 잘 해놓던지, 네. 뭐 우리 정실미처럼 이렇게 한국기술개발협회와 정책자금 실무도우미 카페가 서로 이렇게 잘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좀 그렇게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하는데요.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그 정책자금, 특히 이제 R&D 과제 사업, R&D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전담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예, 전담기관. 전담기관? 중소기업청은 전담기관이라고 안 하는 것 같은데,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관리기관. 예, 거기가 전문기관인가 관리기관인가. 헷갈립니다. 네, 아무튼. 중소기업에서 직접 하면 안 돼요.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해도 되죠. 예, 해도 되는데 뭐 모든 걸 다 한 곳에서 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네, 그래서 뭐 중소기업청이 그 정책자금 관련한 R&D 사업을 그 사업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럼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자기들이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파트별로 나누어서 좀 이렇게 분할을 해서 사업하는 쪽은 사업하고 그 다음에 융자를 취급하는 데는 융자를 하고 보증을 하는 데는 보증을 하고 이렇게 이제 좀 전문화 시키는 거죠. 예. 뭐 근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도 한 사회생활을 이제 한 20여 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육기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통합했다가, 또 이렇게 자회사나 뭐 이렇게 계열사로 이렇게 분할했다가, 뭐 그런 것들을 반복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또 법들이 생기면 그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법에 맞춰서 이렇게 좀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아무래도 좀 분할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기관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건 하청기관이라고 좀 하기는 그렇고, 뭐, 일부, 위임기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뭐라고 하더라? 유관기관? 유관기관, 협력기관?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특허 쪽으로 많이 이제 좀 여태까지 해왔던 걸로 봤을 때도 특허 관련된 사이트도 한 20여 가지 정도 돼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 몇 개. 근데 지금 많이 통합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이 특허 나라라든지 나라 장터? 나라 장터가 아니고 뭐지? 이 나라 뭐라고 돼 있던데 뭐 그런 특허 관련된 사이트들도 많이 통폐합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큰 사업 분야로 이렇게 사업 파트별로 이렇게 전문화하는 기관들을 조금 이렇게 많이 만들고 있고, 또 저희 그 한국기술개발협회도 아마 이제 기관이 커지고 하면 이제 그런 파트별로 이제 사업을 나누어서 이제 협력기관, 유관기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함께 할 수 있겠죠. 양복 입으니까 이젠 볼만해요. 제가 시즌 1, 뭐, 굳이 구분은 뭐 잘 안 되긴 하지만, 시즌 1에서 입었던 그 회색 티, 그 회색 티가 돈을 벌어다 주는, 옷이에요. 그, 유명한 사람들은 다 원래, 그리고,
옷을 다, 한 가지만 입어요. 네. 집중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어, 그리고, 겉모습이 이제 중요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이제 남의 시선에서 좀 이제 탈피하고 좀 외모로 사람들을 이렇게 좀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벗어나야 될 때가 됐어요. 오늘 설명드릴 이제 그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 세미나에서도 이제 여기서도 말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우리나라가 지금 2만 불에서 3만 불로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소기업청 관련한 이제 관련 유관기관 뭐 전문가들이 우리나라가 왜 3만 불을 넘어가야 되고 4만 불로 가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2만 불에서 4만 불 사이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몇 개 있는데 그 기업들 뭐 예를 들면 일본이나 이탈리아 뭐 약간 모자라는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터키 뭐 이런 나라들이 2만 불 근처에 지금 오고 있고 이런 나라들이 지금 이제 좀 어떤 기술 개발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러지? 내공? 기업 역량 이런 것들에 대한 게 굉장히 미흡해서 그런 이제 혁신적인 부분이 이제 많이 좀 어려운 시기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제 이제 뭐야 위에 있는 사람들 뭐 장관이라든지 뭐 행정부 또 어디죠?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왜 자꾸 이 경제를 살리고 해야 된다라는 거를 자꾸 기치로 내걸고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이게 이제 4만 불로 3만 불에 넘어가서 4만 불로 넘어가야지만 그 이제 벗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술 혁신에 대해서 이제 정말로 말 그대로 그 삼성이 말하는 패스트 팔로우 아니 패스트 팔로우가 아니구나. 그냥 뭐지? 이렇게 선도하는 거. 프론티어? 이제 선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만 불로 넘어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4만 불인 나라들을 뭐 몇 나라 보면 오스트리아, 미국, 싱가폴, 영국, 벨기에 뭐 이런 나라들이 있네요. 예, 초콜릿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콜릿. 나도 액션을 바꿀까? 이렇게? 감사합니다. 어제 BJ 공주님 방송하는데 가까이에서 봤는데 리액션을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따라해야겠어요.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BJ 코테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고도 참 민망하다. 근데 시즌2인데 시즌3로 가면 제가 좀 더 저 재밌는 것들을 하고 싶어요. 시즌2. 개콘 버전을 좀 도입할까요? 근데 제가 개그 콘서트를 좀 볼 시간이 없어서 요즘 개그 콘서트는 뭐 어떤 재미있는 코너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20대 때는 20대? 20대도 아니지. 30대는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모르겠네. 어떻게 하는지. 뭐 요즘 코너는 뭐 해요? 옛날에 했던 분들 다 계속 하나? 모르겠네. 좀 안 본 지가 꽤 됐어요. 지금 그러네. 거의 지금 이 컨설팅 활동을 하면서 컨설턴트 활동을 하면서 텔레비전 방송을 본 지가 좀 꽤 된 것 같고 제가 이번 주 뭐 이런 정책 자금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고 하려고 할 때도 좀 해볼까 했는데 제 지난주 거의 뭐 한 3주 전부터 막 이렇게 좀 생각보다 많이 바빠지고 한가할 줄 알았는데 정말 반대로 가고 있어요. 되게 많이 생각보다 바빠지고 이제 새로운 것들을 또 많이 이제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좀 뉴스 볼 시간도 없고 정신이 없어요. 오늘도 거의 오늘 누워서 못 자고 왔어요. 어제 집에 가서 뭐 좀 마무리 짓고 그러고 아침에 일찍 오려고 했는데 어젯밤에 침대 앞에 앉아가지고 침대 위에다가 이제 노트북을 켜놓고 아침에 한 늦게 일어났어요. 좀 그래서
근데 눈을 떠보니까 침대에 엎어져서, 네, 앉아서 꼬꾸라져서 침대에 기대고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누워서 못 잤어요. 그리고 왔는데도, 네, 기분은 좋아요. 늘 항상 아침에, 예전에는 정말, 네, 많이 한가하고 그랬을 때는 참 빈둥빈둥, 네, 네, 오후 뭐 1시 또는 오후가 아니지. 한 11시, 12시 점심때까지 막 빈둥대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럴 새도 없고 점점점 바빠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좀 네, 사람은 역시 좀 이렇게 다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외부를 좀 다니고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 오늘 해야 될 거. 네. 네, 제가 좀 요즘 그 일정에 네, 하여튼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오늘 그저께 22일 화요일 날 했던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 세미나, 중소기업 R&D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네, 22일 화요일, 네, 그저께 2시 반에 엘타워 컨벤션 그랜드홀 7층에서 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지하에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신청하신 분들 선착순 50분을 모집해서 이제 소규모로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 한 3배수 정도 한 150여 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이제 이 장소를 조금 7층으로 네, 그랜드홀 말 그대로 그랜드홀이잖아요. 네, 굉장히 넓은 홀이에요. 네, 한 200여 명 가까이 수용할 수 있는 그랜드홀로 장소를 옮겨서 네, 세미나를 했고요. 이거를 뭐 제가 가서 직접 듣지는 못했어요. 네, 좀 다른 일정이 있다 보니까 좀 요즘 많이 바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못 들어서 다른 분한테 이제 녹음을 좀 부탁해가지고 그 녹음을 좀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렇게 해서 좀 들어보고 했습니다. 근데 뭐 전체적인 큰 내용은 크게 바뀐 거는 별로 없고 이제 앞으로의 추세에 따라서 이 그 중소기업 기술연구원 연구회인가 뭐 거기랑 또 어떤 대학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사업 제안이나 또는 사업 분석을 이제 보고를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2017년 이제 기정원 기술정보진흥원에서 이제 추후 중소기업청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를 한 내용인데 뭐 솔직히 이런 거 뭐 많이 가봐야 세미나라고 말은 해놓지만 우리는 세미나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세미나라는 용어를 이렇게 붙이면 안 되는데 참 콩글리시로 붙이고 있죠.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양재역 9번 출구, 양재역 9번 출구예요. 양재역 9번 출구에서 나와서 두 번째 건물로 오른쪽으로 쭉 가다가 보면 두 번째 L타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L타워에 들어가시면 약간 그 옆에가 호텔인가 봐요. 그래서 그 호텔 옆에가 L타워 컨벤션이고 컨벤션은 대부분 우리나라 웨딩홀이 있죠. 네, 여기도 아마 웨딩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층으로 올라가시면 되고요. 사업 설명회? 이거는 좀 사업 설명회, 그쵸, 비슷하긴 하죠. 네. 근데 사업 설명회는 이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좀 말 그대로 정말로 설명을 해주지만, 이거는 뭐 사업 설명회라기보다는 좀, 그, 본인들이 이제 2016년, 지금까지인데, 지금까지도 아니에요. 솔직히 왜냐면 데이터가 그닥 이렇게 빨리빨리 업로드가 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2015년까지의 이제, 여태까지 사업에 대한 것들을 좀 분석하고 활용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보고회 같은 거죠. 정책 보고회 같은 말이 있나 모르겠네. 아무튼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고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내년에는 좀 어떤 방향으로 이제 이 중소기업청 사업을 진행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큰 틀은 한 3가지 정도로 돼요. 이제 뭐 첫 번째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제 앞으로 신인본주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하여튼 말은 잘 만들어놔요. 그럴싸하게 아주 잘 만들어요. 네. 네, 그런 거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네, 그래서 뭐 사람이 중요하다. 결국 기업에서 사람이 중요하고 그 사람이 잘 되면 기업도 잘 된다. 뭐 요런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앞으로 그 사업 과제들이 중복되고 이제 한쪽으로 기업들이 이제 기업의 이제 어떤 규모나 이런 현황들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데 좀 골고루 지원해 주자. 그래서 수출 쪽을 많이 조금 하는 기업. 네, 뭐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아마 인구가 한 1억 5천만 명 정도 아니 뭐 한 1억 명 정도만 넘어도
수출 위주의 정책은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 왜 안 넘겨주냐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먼저 이 그 세미나에 대해서 포인트 짚고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제 제가 또 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가 수출 쪽을 많이 하는 기업들을 위한 이제 정책 자금을 조금 더 지원을 할 거다라는 거 하고 그 중소기업에 대한 이제 이런 규모? 얘네들은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 이렇게 차단막? 네, 뭐 그런 걸로 인해서 구분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 이제, 중견기업들이 조금 많이 이제 그 정책자금 관련해서, 아니, 정책자금이란다. 뭐 정책자금이지. 중견기업들이 그 중소기업청 사업에 많이 이제 그 선정이 안 됐다고 해서 이제 좀 500억 이상이 되는 중견기업을 조금 많이 이제 선정을 해서 골고루 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이런 식으로 좀 분할을 해서 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세부 칸막이 아니 차단막을 좀 설치해서 구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골고루 좀 분배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 뭐 아니 고려했단다. 그런 쪽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중소기업 기술 연구에 거기서 좀 발표를 했다고 그 포인트를 얘기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포인트가 세 번째가 그 세 번째 포인트 이제 자꾸 질문해가지고 또 세 번째 포인트 까먹었어. 네. 세 번째 포인트가 뭐였지? 네, 나중에 생각나면 다시 그건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 설명회를 자 한번 볼게요. 네. 얘네들 제정신이에요. 지금 중견기업 신경 쓸 때요. 네. 그 왜 중견기업을 그걸 왜 중견기업을 신경 쓰냐? 박모 정부에 의해서 지금 네,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지금 많이 추락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그 네이버나 다음 뭐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경제 성장률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을 이만큼 살 수 있게 이제 경제 성장률이라는 걸 좀 경제 성장률과 그다음에 이제 주식 가치 또는 뭐 규모, 주가 지수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크게 만들 네, 이렇게 새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이 품격을 한 단계 업 했어요. 그럼 이 새 대통령 중에서 누가 민주적으로 그래도 뽑혀서 활동을 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품격을 높였냐? 타카키 마사오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네, 쿠데타 했고요. 네, 전두환도 마찬가지로 네, 전두환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네, 그렇게 했고 민주적인 국민 투표에 의해서 뽑힌 유일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에 견인차를 했어요. 물론 뭐 김대중 대통령이 먼저 그 IMF 사태를 이제 정리하고 했기 때문에 뭐 약간의 뭐 견인차 역할로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 우리나라가 좀 달라졌다 뭐 이런 것들을 느끼려면 주가 지수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지금 주가 지수 포인트가 2000포인트죠. 약 2000 뭐 100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데 주가 지수 포인트를 보면은 죄송합니다. 자꾸 목소리가 잠기네. 아침부터. 잠을 잘 못 자서 그래요. 제가 잠을 잘 못 자면 목소리가 조금 네, 계속 조금 이런 경향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네, 박정희, 네, 다카키 마사오도, 네, 미국, 그 뭐지? FBI? FBI인가 CIA인가 아니지. 하여튼 미국 문서에 보면, 네, 나와 있답니다. 미국에 있는 그 대통령이 트루먼인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일본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로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게, 저는 다카키 마사오가 그렇게 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미 문서에 보면은 그쪽 관련된 미국 쪽에 있는 대통령하고 그쪽 프레이저 보고서 그게 그거예요? 네 몰랐네요. 프레이저 보고서 네 거기에 보면
다카키 마사오가 말을 참 안 듣는 독불장군 같은 그럴 수밖에 없지. 쿠데타로 대통령이 됐는데 그래서 이 대통령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박정희가 다카키 마사오가 좀 그렇게 말을 좀 그나마 잘 듣고 뭐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획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하다못해 뭐 이승만이 대통령 안 되고 김구 선생님이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또 우리나라가 또 달라지지 않았겠어요? 물론 뭐 가상이니까 뭐 그런 생각해봐야 뭐 마음만 아프죠. 아무튼 다들 조심해요. 다카키 마사오를. 왜요? 네, 어차피 그 사람 다카키 마사오 맞는데. 그리고 이제 전두환. 뭐 그때 당시 시대에 전두환 같은 대통령이 있었다는 건 뭐 탄압받고 이렇게 했던 분들한테는 조금 미안한 말씀이긴 한데 그래도 좀 그때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견인차 역할을 해서 3 스포츠라 아니 3 정책인가? 3S 정책? 그래서 뭐 이런 성문화라든지 또 스포츠 그다음 또 하나 뭐 있지? 하여튼 세 가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이제 열어줄 건 열어주고 또 본인들이 챙길 건 챙기고 이렇게 해서 좀 같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그때 당시에 그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뭐 10% 이상 넘어갔다고 하니까 20% 가까이 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중국이 공산주의에서 사회주의에서 이런 좀 민주사회주의 뭐 그런 걸로 지금 넘어가서 했던 그런 경제 성장률 시기가 경제 성장 시기가 우리나라에는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좀 꽤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고, 그 다음에 이제 IMF를 넘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의 체제로 온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그 김대중 대통령 때가 아마 주가 지수가 한 1400포인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무려 600포인트나 끌어올린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거 여러분 좀 찾아보세요 제발. 그런 건 좀 찾아봐도 돼. 그리고 근해 대통령이라고 말을 못하는 이유는 대통령도 아닌데 대통령이라고 이름을 붙이기가 그게 좀 싫어서 현 대통령이거나 뭐 아니거나 상관없이 이름 자체를 다 불러주기가 참 좀 별로라고 생각해요. 뭐 저는 뭐 박근혜를 찍지도 않았고 물론 저희 이름을 불러주기 싫다는 거죠. 근데 대통령이잖아요. 지금은 현재. 뭐 그 여자라까지는 할 수 없죠. 나이가 또 쉰 60이 넘으신 또 저희 어른이잖아요. 아무리 그 어른들이 잘못했고 뭐 저기 해도 기본적인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이 예의를 갖춰야 돼요. 뭐 하다못해 80 넘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런 분들도 아무리 이제 어린 사람이 잘못해도 그 사람에 대한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죠.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여기 중소기업 R&D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정책 세미나에서도 나오지만 여기 이제 발표하신 분도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이제 기업가 정신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순서는 2시 반에 했어요. 2시 반에 해서 뭐 개회식 기조 강연 뭐 하고 뭐 국민의례 하고 요즘에는 뭐 애국가도 안 부르고 또 뭐 국기에 대한 경례 이런 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래서 개회사로 뭐 이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양봉환 원장님 뭐 개회사 했고 환영사 중소기업학회 박광태 회장님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방송에 말씀드릴 첫 번째 내용 세계 중소기업 학회장 근데 이분이 전 학회장이에요. 지금 현재가 아니라 김기창 교수. 왜 교수일까요? 학교 교수님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이제 기업가 정신이에요. 기업가 정신. 타카키 마사오. 박모 대통령 맞잖아요. 이름을 불러주기 싫다고요. 대통령은 맞으니까 예를 갖춰서 이제 불러주는 거고. 타카키 마사오는 그 사람 개명해서 타카키 마사오 이름이 내가 2개 쓰면 이름 2개 다 부를 수 있는 것처럼 박정희도 본인 이름이고 타카키 마사오도 본인 이름이잖아요. 왜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그런 이름 없어요? 누구는 개똥이라고 부르다가 자기 이름이 뭐 개똥이가 아니고 뭐 철수다. 근데 어렸을 때 개똥이라고 많이 이름을 불려지면 뭐 어렸을 때 아는 사람들은 개똥이라는 이름도 쓰고 철수라는 이름도 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길라임
근데 그거 비교해 놓은 사진 뉴스 보니까 그 관리를 좀 받으실만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나이가 들고 하면 좀, 우리 대통령인데 이제 외부 갈 때 좀 그런 좀 나이가 너무 많이 이렇게 든 모습으로 막 이렇게 있으면, 네, 그건 뭐 우리나라를 조금 늙은 나라로 이렇게 취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의미로 좀 관리하고 하는 건 좋았는데 좀 방식이 좀 잘못됐던 거죠. 네, 외부로 가서 할 게 아니라 그 청와대로 불렀어야지. 네, 그리고 비선 라인을 통해서 부르지 말고 공식 라인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이 좀 외모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발표하면 사람들도 대부분 다 공감할 거예요. 뭐 그러면 뭐 저기 누구야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거기 추치기가 제가 알기로는 두 명인가 세 명이 항상 대기하고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이가 너무 많아서 갑자기 급사할 수도 있다고 급사가 아니라 뭐지? 뭐 하여튼 여러 활동이 왜냐면 대통령이 대외 활동도 많고 대내 활동도 많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대놓고 주치 뭐 이런 거 하니까 오늘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잠기는 거야? 그리고 그 비아그라 구입한 거, 네, 그거 맞다고 합니다.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 공식 발표도 나왔잖아요. 그때 뭐 대변인인가 나와서 차관인가? 아니, 보좌관? 예, 그 나와서 비아그라 구입한 거 맞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또 우리 또 네티즌들이 참 그런 거 잘해요. 네, 시키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그게 언제 구입했고, 왜 구입했고, 뭐 이런 거 다 알아서 찾아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정규 방송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그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이제 일부 소규모 방송사에서는 이제 짜투리로 이렇게 막 찾아낸 정보들을 잘 조합하면 그게 정규 방송 정보보다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방문하기 전에 떤 고산병 치료제로 이 비아그라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산병 치료제로 이제 치료제가 아니라 예방약이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네, 기온도 내려가고 산소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산 정상에 올라가서 라면 끓여 먹으려고 이제 그 가스 버너 이런 거 켜면 불이 잘 안 올라오죠. 네, 산소가 많이 부족해서. O2가 부족해. 그래서 그걸 구입했다고 하는데 사용은 안 했다고 하는데 모르죠. 왜냐면은 재고량에 대한 파악을 어차피 그걸 다 비선 라인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뭐 그게 공식적으로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 저거잖아요. 그 이재명 시장이 그 고소했죠. 네, 그 세월호 때문에 그 세월호 그 사태가 일어났을 때 7시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한 건지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에 아마 고소한 걸 대법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야 고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7시간에 대한 부분을 지금 밝히려고 하는데 뭐 그거에 관련돼서 지금 뭐 지난주 말에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에서도 좀 나오고 뭐 여러 방송사에서 많이 캐고는 있는데 아마 사실 밝히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비선 라인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서로 말 바꾸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산병 약에 쓰지. 또 뭐 비아그라 쓸 수도 있죠. 뭐, 예? 뭐 박근혜 대통령도 나름 또 여자분이시고 하니까 네.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고 뭐 그러면은 또 사용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거 같고 네. 개인적인 그런 좀 뭐라 그래야 돼. 말하기 좀 어려운 그런 사항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쪽으로 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거 하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을 전부 다 비선 라인을 통해서 이제 일을 추진했다는 거. 그걸 어디서 그걸 보고 배워서 그렇게 했겠어요. 네? 뻔하게 자기 다카키 마사오 아빠한테 보고, 아빠가 이렇게 했구나 하니까 이제 자기도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한 거죠. 근데, 다카키 마사오는 미국에 백이 있어가지고, 백이라기보다는 뭐 좀 지켜보는 눈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 허가를 받고 이렇게 좀 진행했었고, 박근혜는 좀, 네, 그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중국에서 뭐죠? 총련식? 사열식인가? 이제 중국의 국군의 날, 우리나라 국군의 날 행사하는 것처럼 이제 사열식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시진핑 옆에 가가지고 뭐 삐쭉삐쭉 돼가지고 네, 뭐 대중 외교가 뭐 좀 좋아지고 있다 뭐 그런 네, 뻥튀기 뉴스도 많이 나오고 알고 봤더니 그냥
예, 다른 사람들이 시진핑이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하니까 옆에 안 서려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대통령이 좀 젊은 사람들이 됐으면 젊은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맨날 나이 먹은 사람들만 대통령을 하니까 나라 꼴이 참, 네, 그래요. 좀 젊은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후보자들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뭐 더민주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새누리당에서도 지금 남경필 같은 후보 같은 경우도 탈당했고 또 안철수는 좀 비추고 네. 그러니까 좀 그런 쪽은 사람들하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젊은 사람들, 50대, 예, 50대. 네.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권력이 분산되고 하는 시점이 오고 대통령 연임제 예, 이런 것도 좀 하고 좀 선진국형으로 좀 많이 바뀌고 국회도 좀 저따구로 좀 만들지 않고 다시 개조해서 예, 원형 테이블로 좀 바꾸고 그렇게 해서 좀 저기 그 여러분들 그 방송 볼 때 그 뉴스 보실 때 그 예외 유엔 이런 거 그 회의 같은 거 보시면 그 테이블 구조나 이런 그 인테리어를 한번 보세요. 거기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층층이 안 돼 있고 똑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음, 유튜브 방송을 생각해서 아, 네, 그러네요. 네, 자꾸 딴 데 빠지네. 그래서 1부에서는 그, 이제 핵심 포인트 내용이 이제 그 기업가 정신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중소기업 학회장 김기찬 교수님, 네, 핵심 포인트 내용 짚어보고요. 그 다음 이제 2부에는 주제 발표로 해서 김선아 이사, 크리에이티브에서 김선아 이사, 그리고 선문대학교 경종수 교수님이 발표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신대학교 성웅영 교수님이 발표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2017년 중소기업 R&D 사업은 뭐 어떤 걸 한다라는 거를 이제 기정원에서 마무리 발표를 하는 걸로 해서 이 세미나가 끝납니다.